작가 조세희의 아주 유명한 연작 소설이죠.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이제는 난쏘공이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이 작품은 1970년대 급격한 산업화의 물결 속에서 삶의 기반을 빼앗기고 몰락하게 가는 도시 빈민들의 삶을 다루고 있는 연작 소설이다. 난쟁이와 거인이라는 상징적 인물을 제시하여 노동자를 착취하고 투기를 일삼는 부도덕한 부유층과 최저 생활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으며 살아가는 빈민들의 삶을 대립적으로 다루고 있다. 그리고 난쟁이가 소망하는 세계인 달나라는 그러한 가난과 차별 등이 사라진 이상적인 세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영상은 전체 줄거리하고 핵심 정리 부분만 다루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본문과 관련된 건 영상을 따로 만들도록 할게요. 그리고 연작 소설인데 좀 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요걸 줄거리를 길게 잡지 않고 간단하게만 소개할게요. 자, 그런데 이게 전체 3부로 이루어져 있는데 특징이 뭐냐면 이 서술자가 달라요. 1부의 서술자와 2부의 서술자와 3부의 서술자가 다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1부의 서술자는 첫째 아들 영수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난쟁이인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 영수 서술자겠죠. 초점하자 영희는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낙원구 행복동의 도시빈민 가족이다. 그들은 꿈을 잃지 않으며 살아가던 중 무엇으로 인해서 그렇죠. 재개발 산업. 자, 이게 바로 뭔가 산업화 내지는 근대화라고 보시면 돼요. 집이 철거될 어려움에 처한다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쫓겨나게 된 위기 상황을 얘기한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2부의 서술자는 영호 둘째 아들입니다. 자, 서술자 위치가 바뀌죠. 행복동 주민들은 대부분 투기업자에게 입주권을 팔고 동네를 떠난다. 난쟁이 가족도 끝내 입주권을 팔지만 왜 팔아? 돈이 없어서 어차피 아파트가 내지는 집이 당첨이 돼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보증금이 없어서. 자신의 몫으로 돌아오는 것은 거의 없고 집이 철거당한 뒤 거리로 나앉을 처지가 된다. 뭐 빚진 거 이런 거 갚다 보니까 그래요. 3부 서술자는 영희 막내 여동생이 되겠습니다. 가족으로부터 입주권을 구입한 투기업자를 따라간 영희는 투기업자에게 순결을 빼앗긴다. 왜 투기업자를 따라갔냐고요? 그 입주권을 가지고 오려고요. 투기업자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금고안에서 입주권과 돈을 들고 나와 입주 절차를 마치지만 아버지의 사망 소식을 듣고 사회에 대해 절규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해피엔딩은 아니에요. 그죠? 전형적인 어떤 사실주의 계열이다 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주의 계열이라고 하기에는 인물 설정 자체가 되게 약간 좀 비현실적이죠. 난쟁이라든가 달나라라든가 이런 걸 본다면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는 전체 정리를 한번 하면서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연작소설이고 단편소설이다. 1인칭 주인공 시점이다. 그러나 서술자를 달리하고 있다. 1부는 영수, 2부는 영호, 3부는 영희의 시점이다. 도시 빈민들의 궁핍한 삶과 좌절을 다루고 있다. 자, 첫 번째, 계층 간의 갈등을 통해 당대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비판하고 있다. 일단은 이 작품에 드러난 사회적 배경을 본다라고 한다면 일단 물질 만능주의라고 하는 거죠. 즉 입주권으로 대표되고 있는 화폐, 돈의 교환 가치가 거의 숭배 대상이 돼서 삶의 거주지까지도 그냥 막 좌지우지 흔들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사람이라든가 사람의 행복한 삶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런 본질적 가치들이 훼손되고 있다. 그 다음에 계층의 재생산이라고 하는 것은 영수가 인쇄공장에서 인쇄물을 인쇄하던 장면이 나와요. 거기서 이제 노비문서
가 나오는 부분인데 여기서 어떤 걸 우리가 알 수 있냐면 노비 자손들이 현대사회의 빈곤층을 형성하고 있음을 통해서 결국은 계층 구조는 대물림을 보여주고 있다. 잘 사는 녀석은 계속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계속 못 살고 뭐 이런 걸 보여주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인간의 도구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작품 전반에 걸쳐서 나오는 부분인데 인간이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고 단지 무엇으로만 수단으로만 취급받는 사회이고 그 다음에 철저하게 무엇으로 계약을 통해서 무엇으로 돈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기브앤테이크하고 있다. 즉 인간관계는 단절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를 작품 속에 나타난 시대적 배경,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비유, 상징을 통해 문제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자, 아까 제가 이 작품은 사실주의 계열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사실주의 계열이라고만 얘기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뭐냐? 비유와 상징이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고 약간 환상적 분위기도 제시하기 때문에 판타지하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럼 이건 사실주의하고 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주의라고 딱 따라서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 그 다음에 사실주의가 아니야 라고 얘기하기도 어렵고 이런 경계선에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바로 뭐다? 비유와 상징이다. 일단 제목부터가 상징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제목부터가 상징인 이 난쟁이는 또 무엇이냐는 거예요. 난쟁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 빈곤층 내지는 소외된 도시 노동자라고 본다면 그럼 거인은 누군데? 거인은 거대 자본 내지는 자본가를 의미한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결국 여기서부터 상징성이 드러나잖아. 자, 거인과의 대결에서 난쟁이로 상징되는 노동자들은 결국 패배를 하는데 마지막 부분에 제시된 3부죠. 영의의 대결 의지를 통해 이것이 영원한 패배가 되지 않을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물론 수면제를 먹여서 죽이는 거지만 어쨌든 간에 이 작품에서 난쟁이는 한 가족의 가장이다. 난쟁이는 작고 제약이 심한 활동 능력으로 사회적으로 배척되거나 편견의 대상이 되는 인물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점으로 고려할 때 난쟁이는 산업화된 도시에서 소외받고 힘에 의해 억눌려 사는 빈민계층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다. 사회적 갈등에서 패배하고 밀려나는 일이 많은 대상을 의미하며 어느 사회나 언제나 존재하는 사회적 약자를 의미한다. 자, 이 난쟁이가 달나라를 향하여 공을 쏘는데 이때 이 달나라는 난쟁이가 지향하는 세계로서 가고 싶은 열망과 이상향을 상징한다. 그러나 난쟁이는 사회적으로 소외계층에 속하고 약자이다 보니 자신의 소망을 이룰 가능성이 희박하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다? 작은 공이라고 표현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난쟁이 가족들이 사는 공간이 어디야? 낙원구 행복동이에요. 자, 노원구도 아니고 낙원구. 낙원구 하니까 종로에 있는 낙원상가가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행복동. 난쟁이 일가가 사는 빈민촌의 이름이 낙원구 행복동인데 이것은 일종의 반어적 표현이다. 왜? 낙원구 행복동이라고 했지만 인물들이 사는 삶은 빈곤하고 참혹한 삶을 살고 있다. 그래서 동네 이름은 낙원구 행복동인데 실제 삶은 지옥과 같은 고단한 삶이다. 그걸 통해서 무엇을 강조하는 거야? 그렇지. 지옥과 같은 고단한 삶을 강조하는 표현이다. 무엇을 통해서? 반어적 표현을 통해서. 다음은 라디오와 기타예요. 라디오와 기타는 일부에 나오죠. 영수와
영희의 꿈과 희망을 상징한다. 그런데 이 나는 방송고등학교 방송대학을 가기 위해서 거기라도 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공부를 더해서 신분 상승을 꾀하는 거죠. 그래서 라디오를 샀어요. 그런데 영희는 기타죠. 기타를 사요. 그런데 이 라디오가 망가지고요. 기타도 망가져요. 이것은 결국 뭐야? 꿈과 희망이 좌절될 것임을 암시한다라고 보면 돼요. 자, 작은 공. 이거는 좀 전에 얘기했던 거죠. 아버지 난쟁이가 원하던 평등하고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작고 소박한 희망을 가리킨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책이에요. 아버지가 읽고 있는 책인데 1만 년 후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아주 먼 미래 사회면서 현재 사회의 경제적 착취와 정치적 억압이 앞으로도 오랫동안 해소되지 못할 것임을 암시한데 왜? 1만 년 후잖아. 달나라. 이 달나라는 아버지가 가고자 하는 쏘아올린 공이 쭉 나아가는 공간이죠. 즉 뭡니까? 가난과 차별이 사라진 이상적인 세계이고 이 이상세계인 달나라에 가고 싶다는 욕망으로 아버지인 난쟁이는 자살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조세희의 연작소설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전체 줄거리와 핵심 정리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